신들의 사랑. 얽히고 얽힌 숙명의 굴레에서 맞은 비극적 사랑. 오리온과 아르테미스. 사랑이란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시작되어 서로를 향해 은근한 걸음으로 다가서는데, 운명의 여신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남녀를 같은 곳을 바라보도록 우연 같은 인연을 만들어주곤 합니다. 에오스는 티탄 신인 피페리온과 테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자 새벽의 여신인데, 아레스와 연인이 되지만 이것을 안 아프로디테가 분노해 에오스가 하는 사랑의 끝이 불행해지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트로이의 왕자 티토노스인데, 티토노스가 제우스한테 신들처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제우스는 티토노스의 불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젊음을 약속받는 것을 잊어버려 티토노스는 한없이 늙어갔고, 티토노스의 외모가 좋아 결혼했던 에오스는 늙어버린 그의 모습에 실증이나 티토노스를 창고에 연금시켰습니다. 티토노스는 감금당한 채 에오스가 주는 꿀로 연명하다 매미가 되었다는데, 다시 외로운 나날을 보내게 된 에오스는 새 연인에 대한 갈망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아서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그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끔 마차를 타고 세상 곳곳을 다니며 여행을 하곤 했는데, 그러던 중 사냥을 하고 있는 멋진 사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마주한 에오스는 불끈 솟아나는 욕망을 느꼈는데, 바로 오리온이라는 이름의 거인으로, 오리온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며, 포세이돈은 그에게 바다 속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거인이었던 오리온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바다에 들어가면 무비로 머리가 드러날 정도로 거대했으며 빼어난 미남이라 오리온의 주변에는 그를 따르는 여인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오리온은 그런 여인들 중 한 명인 시데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는데, 석류나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시데는 도도하면서도 매력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오리온은 자신에게 사랑을 고백한 여자라면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후에는 아내에게만 충실했고, 그들이 낳은 두 딸인 메티오케와 코로니데스도 시데를 닮아 점점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습니다. 오리온은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져갔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탓인지 시데는 갈수록 아름다워졌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시데의 미모를 칭송했습니다. 우쭐해진 시데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미모를 감상하는 시간이 점점 늘었는데, 심지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어 어느 날 남편에게 능청스레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운가요? 그야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가 웃음을 띠며 대답하자 의기양양해진 시데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자신이 헤라 여신보다 아름다워 오리온은 제우스보다 더 행운아가 틀림없다는 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데의 이 말은 헤라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감히 인간 주제의 여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헤라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헤라는 명계의 신인 하데스에게 시데를 지하 세계로 데려가라고 명령해 오리온은 졸지의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리온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어 잠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한참을 떠돌던 오리온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키오스 섬이었습니다. 이 섬은 오이노피온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헬리게라는 님프와 결혼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오스 섬에는 누구도 물리치지 못한 야수 한 마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이노피온은 이 야수가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 그 앞에 오리온이라는 거인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범상치 않은 외모의 오리온을 만나게 된 오이노피온은 그에게 그 야수를 없애주면 자신의 딸 메로페를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오리온은 호탕하게 웃으며 단숨에 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메로페는 화려한 아름다움을 지니지는 않았지만 묘한 매력이 넘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귀족의 신분답게 고결하면서도 청초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녀와 마주한 오리온은 오랜만에 찾아든 사랑의 감정에 마냥 설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오리온은 주민들과 함께 야수를 찾아 나섰고, 그렇게 시작된 야수 사냥은 너무나 싱겁게 끝나고 말았는데, 오리온에게 달려든 야수는 단숨에 목이 꺾인 채 바닥에 너부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메로페와 결혼하고 싶었던 오리온은 아예 야수의 가죽을 벗겨서 갖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오리온의 마음은 벌써 메로페에게 가 있어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피어났습니다. 오이노피온이여, 내가 당신이 말한 야수를 사냥하고 왔어. 그러니 이제 당신의 딸과 결혼하게 해주시오. 너무나 고맙소. 하지만 서두르지 마시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오. 어제는 야수를 처치하기만 하면
당장 딸을 내줄 것 같았던 그의 태도가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이지만 오리온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건만 오이노피오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그들의 결혼을 차일피일 미뤘고 오리온은 홧김에 포도주 한 동이를 단숨에 마셔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올리오는 더욱 대담해져 메로페를 겁탈하려는 생각을 품었는데 메로페를 붙잡은 오리온은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겨버렸습니다. 오리온의 타오르는 욕구는 한없이 들끓었고 마침내 환희에 차올라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그녀는 그럴수록 뼈저린 고통을 느꼈습니다. 욕구를 충족한 오리온은 잠시 후 그대로 누워 이내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메로페는 일단 옷을 주섬주섬 챙겨 들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메로페가 오리온에게 겁탈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오이피오는 오리온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여전히 오리온은 술과 욕정에 취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화가 끝까지 치민 오이노피오는 오리온이 아직 잠들어 있는 것에 용기를 내어 칼로 그의 두 눈을 도려냈는데 그제야 오리온이 잠에서 깼지만 눈에서는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리온은 벌떡 일어나 무조건 앞을 향해 내달렸고 바닷가에 도착한 오리온은 눈을 감싸준 채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오리온은 망치 소리를 길잡이 차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소리는 외눈박이 거인 키클로페스가 두드리는 망치 소리로 바다 저편에서 들려왔는데 오리온은 그 소리를 따라 길을 더듬어 렘노스 섬에 자리한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으로 갔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헤라의 아들로 불의 신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었는데 이런 아들의 모습이 싫었던 헤라는 그를 지하 세계로 떨어뜨렸으나 바다의 여신 테티스가 구출해 9년 동안 그녀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오리온을 보자 동병상련의 마음이 들었던지 그를 불쌍히 여겨 케달리온이라는 직공을 불러 그를 아폴론의 거처로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오리온은 케달리온을 어깨에 태우고는 그의 안내를 받아 태양이 솟아오르는 동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태양의 신인 아폴론을 만나 그의 빛을 받아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리온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뻤지만 한편으론 자신의 눈을 도려낸 오이노피온에게 치가 떨려 복수를 다짐하고 키오스 섬으로 향했습니다. 오리온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한 오이노피온은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오리온의 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헤파이스토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님, 오리온이 제 딸을 강제로 범의 일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복수를 한 것인데 이제 그놈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제발 우리 부녀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그간의 내막을 모르고 오리온을 도와주었던 헤파이스토스는 오이노피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를 지하의 방에 숨겨주었고 그렇게 오리온의 복수는 다행히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리온은 그 길로 크레타 섬으로 건너갔는데 오리온이 섬에 나타나자 섬에 있던 모든 여인들은 그에게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우람한 체격, 균형 잡힌 몸매, 아름다운 용모를 갖춘 오리온은 누가 보아도 사랑에 빠질 만한 호남이었는데 그런 그에게 냉담한 이는 단 한 명뿐으로 바로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오리온도 사냥꾼이라 여신 아르테미스와 함께 종종 사냥을 즐길 일이 생겼는데 도도하면서도 당찬 아르테미스의 매력에 푹 빠진 오리온은 그녀를 만날 때마다 조심스레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아르테미스도 그런 그가 싫지는 않았으나 여신이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에 애써 감정을 감췄습니다. 그런 그들의 관계가 한순간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는 바로 에오스의 격렬한 욕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던 무렵에 에오스가 바닷가를 찾아 홀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물결 위를 공리하듯 날아든 물새들의 노랫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려왔습니다. 한참 그 소리를 들으며 넋을 잃은 듯 앉아있던 에오스는 언덕 너머로 들리는 어떤 남녀의 웃음소리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소리를 따라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우람한 체격의 사내가 아름다운 여신과 함께 즐거이 사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남녀를 바라보던 에오스의 눈동자가 순간 새벽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 매력적인 사내를 자신의 남자로 만들어야겠다는 묘한 오기가 발동한 것인데 그 남자는 바로 오리온이었고 그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여신은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인 아르테미스는 수렵과 궁수를 책임진 여신으로 에오스로서는 벅찬 상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처녀성을 잃은 여인들에게 가차 없이 화살을 날릴 정도로 순결을 중시하는 여신이라 에오스는 오히려 쉽게 오리온을 유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에오스는 오리온과 은밀한 곳에서 마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엿보았는데 어느 날 오리온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르테미스와 사냥을 나누면서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의 마음을 쉽사리 받아주지 않았고 풀이 죽은 오리온은 숲속으로 들어가 홀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엿보던 에우스는 오리온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는데 다가온 어떤 여자든 마다하지 않았던 오리온의 예전 버릇은 첫 번째 아내 시대의 죽음 이후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르테미스가 자신에게 넘어올 듯하면서도 좀처럼 몸과 마음을 열지 않자 대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오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매혹적인 여신이 자신에게 먼저 다가오니 오리온은 기쁜 마음에 그녀의 유혹에 스스로 걸려들었고 두 남녀는 그동안 참았던 정염을 불태우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오리온이 에오스와 미래를 즐긴 후 아르테미스에게 돌아가서 시침을 떼고 사냥에 열중하는 이중 생활이 한동안 계속 이어졌는데 이를 드디어 아르테미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르테미스는 묘한 질투감에 휩싸였는데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던 오리온이 다른 여신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던 아르테미스는 그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의 매력에 차츰 눈을 뜨게 되었고 이렇게 에오스의 남성 편력이 오히려 아르테미스와 오리온의 사랑을 이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아르테미스와 오리온이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이 소문은 아르테미스의 오빠 아폴론의 귀에까지 흘러갔습니다. 아폴론은 오리온의 지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던 터라 여동생이 그와 결혼하는 것을 몹시 반대해 아르테미스를 불러 타일렀지만 다시 연적에게 오리온을 빼앗기기 싫었던 그녀는 오빠의 충고를 흘려들었습니다. 이에 아폴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오리온과 그녀를 떼어놓기 위해 기회를 엿보며 오리온의 일거주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은 채 바다를 건너고 있는 오리온의 모습이 하늘을 날고 있던 아폴론의 눈에 들어오자 아폴로는 서둘러 아르테미스를 찾아가 슬며시 약을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르테미스, 모처럼 이 오빠와 활 시합이나 하자꾸나. 내가 활을 아무리 잘 쏜다고는 하지만 내 솜씨로는 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검은 물체를 맞출 수는 없을 테지? 이에 승부욕에 발동한 아르테미스는 바닷가를 향해 눈을 돌렸는데 너무 멀어 그 물체가 오리온의 머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의기양양하게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먼 바다를 가르며 그 검은 물체에 명중했고 지켜보던 군중들은 그녀의 뛰어난 활솜씨에 놀라 모두들 환호성을 내질렀으며 아폴론도 아르테미스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출렁거리는 파도와 함께 그 검은 물체가 해변으로 밀려들어왔는데 아르테미스가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앞불사 그녀의 연인 오리온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이없는 행동에 기가 막혔는데 복신을 고집하며 처녀로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그녀의 마음을 처음으로 열어주었던 첫사랑의 남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에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통곡한 후에 잠깐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오리온을 하늘에 올려보내 별자리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오리온은 사냥꾼이었던 생전의 모습 그대로 허리띠어 칼을 차고 사자의 모피를 몸에 두르고 공봉을 손에 쥔 채 자신이 머무를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뒤를 사냥개인 세이리오스가 따랐는데 세이리오스는 결국 우리가 시리오스라고 부르는 개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르테미스의 애틋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하늘에서도 여자 뒤를 따라다니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이 하늘에서 심심하지 않게 사냥을 즐길 수 있도록 사냥 도구와 ним프들을 보내주었는데 오히려 오리온은 ним프들을 쫓아다니며 여자 사냥에 나섰던 것입니다. 아틀라스의 딸들인 7자매 플레이아데스가 그런 오리온이 무서워 제우스에게 찾아가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불쌍히 여긴 제우스는 그녀들을 비둘기로 변신시켜 하늘의 별자리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겨울철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가장 빛나는 별자리인 오리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곁에는 오리온을 따라다녔던 그의 충실한 사냥개 세이리오스와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신들의 사랑으로 얽히고 얽힌 숙명의 굴레에서 맞은 비극적 사랑, 오리온과 아르테미스였습니다.